제가 일단 하고 있는 연구는요,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제작을 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많은 연구자들이 진행을 해왔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2000년 초반 정도부터 활발하게 이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제작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도 그때 많이 이루어졌을 뿐더러,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어떤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봐야 그걸 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찰이나 그다음에 제작 기술 이게 거의 동시에 이제 개발이 됐었다. 그래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굉장히 한 20년 정도 전부터 활발하게 이제 이쪽 연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제작을 해가지고 자연 모사, 뭐 생태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기능성 표면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제 인적 사항이니까 혹시 질문 사항 네.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이제 그 예인데요. 결국에는 연필에 쓰이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나 아니면 우리 먹고 있는 저 뭐냐, 설탕, 아니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여기에 모두 다 탄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특히나 이 연필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겉보기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동일한 어떤 원자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져 있는 스트럭처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립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대로 흑연도 만들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제 얼굴하고 문지영 박사님 얼굴이 달라요. 다른데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다른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립의 어떤 조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뭐 구성을 하고 있는 어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구조, 나노 구조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타겟이 될 만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상물들, 즉 기능성 표면들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여기 화면에는 대략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그 예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움직이는 그림이라서 되게 좀 느리네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게코도마뱀 발바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연꽃잎 표면도 있습니다. 게코도마뱀 발바닥은 이제 매우 작은 미세 섬모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끈적이는 물질 없이도 잘 붙어요. 매끈한 표면에 굉장히 잘 붙습니다. 우리 게코도마뱀이 막 천장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물론 이게 게코 말고 모기나 파리 아니면 다른 곤충들에도 다 있어요. 이런 섬모들이요. 그리고 이런 연꽃잎 표면을 보시면은 음, 좀 왁스 성분이 발려져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 나노 구조 때문에 물이 전혀 젖지 않는 그런 네버 웨팅 서페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좀 등치 큰 물고기한테 탁 붙어가지고 다니는 이런 빨판상어의 빨판 같은 경우에도 미세 구조가 여기 이마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미끄러지고 물속에서도 딱 붙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방 눈 같은 경우에 나방 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빛이 들어갔을 때 빛이 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나노 구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구조들인데요. 이렇게 나노 콘 모양으로 생겼어요. 뾰족뾰족한 콘 모양으로 생겼는데 크기는 엄청 작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 돼요.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아무튼 이런 구조들이 눈에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반사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어쨌든 뭐 그 포식자들한테 눈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잡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잃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막에 사는 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의 껍질 같은 거, 등의 껍질에 친수성, 소수성 표면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포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생이가래라고 하는 식물들은 물방울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떠받치면서 공기층을 이파리 이 표면에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지나갈 적에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모든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저기 표면들이 다들 지가 잘 살려고 아니면 안 죽으려고 이렇게 진화가 되고 그렇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여기에 미세 구조들이 숨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그 마이크로 나노 구조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덩어리를 깎아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원자나 아니면 분자들을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로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다운 어프로치.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만드는 거. 바텀업 어프로치. 작은 거에서 큰 거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기계공학자나 아니면 다른 보통의 그런 공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탑다운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화학 하시는 분들이나 화공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여기 바텀업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합성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신기한 어떤 구조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그 미세 구조를 제작하는 기법은 붕어빵 굽는 거하고 똑같아요. 형틀이 있고 거기에 고분자나 아니면은 아무튼 열로 경화가 되는 고분자, 열로 굳는 고분자, 아니면 자외선을 쬐었을 때 굳는 고분자, 아니면 고분자를 코팅을 해놓고 얘를 잠깐 녹였다가 다시 굳힐 수 있는 열 가소성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은 구조들을 복제를 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복제가 될 몰드를 만드는 붕어빵 형틀을 만드는 기술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보통 잘 알고 있는 에스모 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면나노 공정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제작한 게 사실은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수백 수천 개씩 복제를 해서 이제 이런 기능성 표면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제작하는 게 우리 붕어빵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붕어빵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붕어빵이 대략 많이 만들어봤자 100개? 200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소재들을 산업계에 적용을 하려면, 물론 논문 쓰는 이런 학교에서 하는 거야 한두 개 나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산업계에서 쓰려면 수천 개, 수만 개뿐만 아니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를 여기 갖다 놨지만 티끌모아 티끌이거든요. 이게 도저히 상용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공학 그 연구의 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새로 개발된 제품을 쓸 수 있어야 그게 공학도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정들을 연속으로 이렇게 롤투롤로 우리 신문지 이렇게 찍어내는, 요즘엔 학생들 신문지 잘 모르려나? 잘 알겠죠? 알기는 알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신문을 찍어내는 그 윤전기를 알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롤 타입으로 해서 쭉 그냥 연속적으로 그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정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 모사를 한 그 기능성 표면뿐만 아니라 그 표면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량 생산한 저희 프로토타입 장비예요. 이게 한 180cm 정도 되니까 사람 키 정도 되는 길이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거 큰 연구원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용 장비로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예. 맨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이 건식 접착제입니다. 이 건식 접착제가 자연계에 되게 많아요. 이런 표범도 있고요. 게코도마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구리도 있는데 얘네들이 벽에 잘 붙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게코도마뱀으로 대표되는 예, 드라이 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물질 없이 붙는 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발바닥을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코 발바닥에 이런 선모들이 막 있어요. 이게 재료는 우리 머리카락이랑 똑같습니다. 베타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나 얇고 길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보면은 하나하나는 굉장히 딱딱한데 전체를 이렇게 만져보면 보들보들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이 선모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매우 부드럽다고 하는 얘기는 매우 잘 붙는다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우개가 다른 플라스틱 딱딱한 것보단 끈적끈적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표면이 말랑말랑하면 훨씬 잘 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물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제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겠죠. 이거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라도 작게, 기둥도 작게 높게 만들어야 되고요. 뭐 기울여야 되고요. 이렇게 계층으로 큰 거 위에 작은 거 놓여야 되고 팁 끝부분이 이렇게 막 널찍하게 생겨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떤 디자인 팩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작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예, 요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건식 접착제인데요. 버섯 구조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 그냥 매끌매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보면은 한 2kg 정도까지 들어요. 요 손톱 사이즈 하나만한 그 점착 소재 가지고 한 2kg을 이렇게 리프트를 합니다. 그 말은 7cm 바이 7cm 정도면 제 몸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거 이제 그 스파이더맨 장갑처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냈었는데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 못 썼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로봇에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업계에 쓰여야 되니까 로봇 저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유리를 드는 예, 이런 것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유리를 잘 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만든 건 아니고요. 예, 공학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일자 형태로 똑바르게 생기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물건을 들 때 로봇이 가서 물건을 집을 때 이게 항상 평평하진 않거든요. 상대방이. 그래서 요런 형태, 지금 왼쪽에 있는 요런 형태처럼 기울어져 있을 때 그냥 단순한 형태의 어떤 그 샘플이면은 이게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찍어 눌러도 그냥 들어지지가 않고 그냥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들어지지가 않는데 지금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가운데 저희 가공을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개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였던 그 게코 도마뱀 발바닥을 흉내낸 이런 표면도 이렇게 양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뭐 단순히 적게 생산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롤투롤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저희가 개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뭐 다른 여기 방송에 나간다고 하시니까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모사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샘플입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높은 마찰력은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높은 마찰력은 필요한데 대신에 이게 쩍쩍 붙으면 안 돼요. 보통은 끈적하게 잘 붙는 녀석들이 마찰력이 센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찰은 굉장히 세되 뗄 때는 쉽게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이상한 어떤 특성을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이크로 구조를 집어넣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독특한 특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TV 만들 때 쓰는 이런 글래스 유리 원판이 지금 이거보다 훨씬 커요. 한 5m, 3m 정도 돼요. 근데 거기다가 TV를 만들고 다 썰어서 쓰거든요. 근데 그게 공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뚝 처집니다. 당연히 얇고 크니까 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됩니다. 잡아 당기는데 이게 너무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나중에 때 깨져요. 근데 또 너무 이게 마찰력이 적다 보면은 당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런 자연모사 어떤 점착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뭐 유리 이송하는 이런 로봇에도 이런 점착제가 쓰이고 있어요. 이건 뭐 공압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표면에 의해서만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이제는 샘플이라기보단 제품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연꽃잎 표면입니다. 이 초소수 표면인데요. 보시면은 물방울이 떨어져도 젖지 않고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방울이 표면에 오염물을 싹 쓸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 뭐 건물 외벽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면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막에 사는 이런 풍뎅이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 포집하는 이런 표면들도요, 저희가 연속으로 롤투롤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포집을 해서 그 물을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을 한번 이렇게 센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센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공기 중에 있는 수은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자연 모사 표면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만큼 물을 모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못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똑같은 표면에, 지금 이게 제작한 그냥 표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에 젖는 표면과 안 젖는 표면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저희 개발을 했고요. 이건 또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우리 바닷속에 보면은 배 밑바닥이나 바위 같은 데 보면은 막 엄청 지저분하게 많이 뭐가 묻어요. 이게 뭐 바닷말도 붙고 뭐 따개비도 붙고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염물이 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붙지 않게 방지할 수 있는 표면도 요걸로 이제 선택적인 소수성, 친수성 표면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 모사죠. 왜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이런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들이 잘 붙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당히 친수성, 소수성을 복합 처리한 표면의 경우에 바닷속에서 3개월이 지나도 컨트롤 대비해서, 대조군 대비해서 이런 바닷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물체들이 전혀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배 밑바닥이나 이런데, 아니면 바다 안을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 이런 걸로 이제 코팅을 하면은 훨씬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반사 필름입니다. 무반사 패턴 같은 경우에 반사율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반사 처리된 데는 글자가 잘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빛이 들어갈 적에 다른 어떤 재질을 만나게 되면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굴절률을 가진 물질 사이에서는 반사나 아니면 굴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빛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작은 요철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순간 공기 중에서 폴리머층으로 쓱 빛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속인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트랜스미턴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표면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역시나 이것도 롤투롤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이런데 저희가 이제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빨판상어를 모사를 한 수중 점착제예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이렇게 물 속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휘둘러도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물속에서 무거운 거 달고 막 휘저어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수중 접촉제.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 논문을 보고는 연락이 와가지고요, 자기들이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센서 붙여가지고 뭐 추적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거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샘플도 보내드리고 했었어요.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반사 필름 가지고 이제 이런
태양광 패널에 붙여가지고 효율이 이만큼 증가했다. 한 11%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굉장히 이 쓰임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 모방을 한 그 연구 결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를 모방해서 이런 기능성 표면을 만들었고, 뭐 3년 내에 뭐 이렇게 상용화될 예정이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발을 하는 거 이상으로 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같이 이제 여러분 같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던 이 학생들이고요. 각각 다 전문가들이에요. 요 지금 밑에 써놓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고, 제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는데 제가 맨 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생태 모방을 그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제작해서 생태를 모방하고 그 기능성을 가진 표면을 대량 생산해서 회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제품까지,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을 하는 걸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혹은 복합이 돼 있거나 하는 이런 멀티 스케일의 어떤 구조들을 모두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표면을 만든다. 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이 멀티 스케일 구조 시스템 연구실입니다. 좀 이 많은 내용이라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전달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스킵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 메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연구실 아까 계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아니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전공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보통은 저희 연구실에 기계공학과가 그래도 제일 많아요.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 제일 많고, 그 이외에는 화학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물리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생뚱맞으실 수는 있지만 저희 영어 영문학과도 있어요. 그 연구를 했었던 그 동료 중에서는 미대 출신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결국에는 주어진 기술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뭔가 제품화를 하고 그리고 효율을 끌어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계공학적인 그런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화학적인 재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인문학적인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용화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홍보도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인 것도 잘 충족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이 기본적인 저희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습득할 수만 있다면 어느 분야든 상관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내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의 다른 어떤 어르신들 그리고 전혀 이 분야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너는 쓰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물어봅니다. 근데 뭐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기술을 막 개발을 하다 보면요. 그 기술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좁아져요. 사고가 좁아지는데 전혀 엉뚱한 어떤 해답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 인력을 채용을 할 적에 사실 그 베이스가 된 어떤 그 학과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물론 기계공학의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좀 전공을 학습을 하고 와야겠죠. 네. 이 분야에 대한 아까 앞에도 잠깐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현재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벌써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연구를 계속 이렇게 안 놓고 했던 이유도, 그때 당시에
상용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 졸업할 당시에 상용화가 될 것 같았는데 전혀 터무니없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상용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한 5년, 6년 이렇게 붙잡고 계속 이 관련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벌써 이 연구가 시작된 15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찾기 시작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소재를. 그래서 아, 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술적인 어떤 한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홍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하이엔드적인 어떤 뭐 요즘에 얘기하는 AI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팬시하고 멋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AI나 뭐 다른 어떤 컴퓨터 관련된 산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의 부품이 되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고성능의 제품을 싸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이 생산 기술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많이 발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뭐 일본하고 좀 약간 이런 트러블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공정 같은 데 들어가는 소재들 그런 소재들을 대체하는 소재로 지금 현재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기업들에서. 근데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니즈를 한번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교체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소재들이.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충분히 마이크로 나노 기술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 분야들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어도 제가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는 충분히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가 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제 해결하는 거를 즐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에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 틀리는 거를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물론,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에 전공 공부를 하게 되면 정답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내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짜라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도 물론 제가 연구를 할 때 실험을 시작할 때 제가 원하는 결과의 어떤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답의 어떤 그 결과값이 있을 텐데 그런 정답이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엉뚱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더 한 발짝 크게 전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답에 대한 어떤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연구의 어떤 이 한계가 탁 그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그냥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그 문제에 푹 빠져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즐겁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연구자가 됐을 때 굉장히 남들과는 차별화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실적인 어떤 이런 강박이나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이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틀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잉해서 반응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1번, 1번의 정답이 살아와서 뒤를 돌아보면은 1번의 정답이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지난 그 학생 때부터 해서 쭉 뒤돌아보면 항상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이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차선이었었어요. 고등학교를 갈 때도 제가 원하는 곳 못 가고 차선을 갔었고, 대학도
이렇게 하면 제 대학 나오는데 제가 추구를 했었던 그 대학 못 가고 이제 다른 대학을 갔었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갈 때도 예, 또 유학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을 가는 게 최선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차선의 선택을 했고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아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정말 좋은 약이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닐 수 있으니 방향 설정만 열심히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푹 빠져서 그냥 열심히 사시면 예, 충분히 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